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지난 시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의 이야기, 공산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호찌민의 이야기, 그리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연합국에는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있었고, 이 시기 중국의 명칭은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에는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화민국 국기를 보면 왼쪽 위에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처럼 보이는 문양이 있죠. 이게 국민당 마크예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기, 일본이 중국 내륙으로 영향을 넓히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중화민국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중화민국에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 대항해 국공합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시 협업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공산당 세력이 장제스가 주도했던 국민당 세력을 뒤집기도 합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동은 베트남 역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 중화민국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3개예요. 19금 영화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봤는데 수위가 정말 높긴 하더라고요. 제 채널에 3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당시 중화민국의 시대 배경도 짧게 소개하면서 영화 줄거리도 알려드리니까요. 역사와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연합국에 대항하는 세력은 추축국이 있었죠. 추축국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나라였어요. 추축국에서 추축이라는 뜻은 이탈리아 정치가였던 무솔리니가 유럽의 국제관계가 이탈리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선으로 추축하여 변화할 것이다 라는 연설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자신들의 동맹관계를 스스로 세계의 추축이자 중심이라고 부른 게 이어진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추축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나치 독일이 패권을 휘두르며 여러 유럽 국가를 점령했는데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독일 정부와 손을 잡은 일본 정부는 프랑스에 압력을 넣으며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본의 세력이 더해지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에 의해 이중으로 수탈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호찌민은 각계각층의 혁명 세력을 규합해서 프랑스와 일본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베트민을 수립하는데요. 왠지 베트콩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근데 베트민과 베트콩은 다른 단어입니다. 나중에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대치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등장한 단어가 베트콩이에요. 베트콩에 관련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베트남을 점령한 일본은 기존에 있던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베트남에 자리 잡았던 프랑스 정권을 대신하기 위해 베트남 출신의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놓는데요. 그는 웅유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였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 주둔하며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자를 수탈합니다. 미국 연합국은 일본군 진영을 교란하고 군사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일본군 방어선을 혼란에 빠뜨리고 베트남 근방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군사지휘권을 놓고 영국과 마찰이 생긴 미국은 베트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의지할 곳이 없었고 유일한 정보 공급책인 호찌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긴 미국은 군사적 이익을 위해 베트민과 일시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역사적 단언을 내려 호찌민에게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후 현재 CIA라고 불리는 미국의 첩보기관인 당시 OSS라고 불리던 전략사무국은 베트민 게릴라들에게 현대식 무기를 지원해 군사훈련을 시키고 베트민과 공동작전을 펼쳐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군과 교전합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의 일부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 함대가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연합국 쪽으로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연합국은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 등을 통해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데요. 1945년 5월 9일 독일이 최종 항복하자 포츠담 회담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전후 처리 과정과 일본의 문제를 놓고 논의합니다.
이때 협의가 이뤄진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의 분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돕고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베트남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베트남을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에는 중화민국인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남쪽에는 영국군이 진주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포된 포츠담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즉각적인 항복을 권고하는 내용은 일본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포츠담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미국은 일본 군사상 주요 근거지인 히로시마와 해외 무역항 역할을 하는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핵무기로 일본 지역이 초토화되자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은 8월 15일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고 이후 9월 2일 항복을 인정하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립니다. 이 시기 호찌민은 기민하게 움직여 공산당 세력을 모아 총봉기를 결의하고 호찌민의 주도하에 베트민은 북부의 하노이를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부의 사이공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식민정부 시절 일본에 의해 대표가 되었던 바오다이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호찌민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응우엔 왕조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호찌민은 곧바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는데 미국의 적대감을 사지 않기 위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고 베트남 독립선언문의 첫 구절을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첫 구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때 연합군으로 협력하며 제국주의를 타도했던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시기 즈음부터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갈등과 권력 투쟁을 의미하는 냉전체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냉전 초기에는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채택한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산주의자인 티토가 수립한 유고슬라비아를 국가로 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호찌민은 미국이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길 기다렸지만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로 승인되지 못한 채 이전에 이루어졌던 포츠담 협정의 내용 그대로 전쟁 이후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한 신탁 통치가 실시됩니다. 남부에는 영국군의 지휘 아래 인도 병사들로 구성된 7,500명의 군대가 도착하고 북부엔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군이 들어왔습니다. 영국은 연합국의 포로를 석방하고 베트남 남부 지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주둔해 있었지만 당시 베트남의 남부 지역이었던 사이공은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식민 지배에 혈안이 돼 있던 프랑스는 기회를 틈타 영국을 도와 혼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에 공수부대를 파견하여 사이공의 요충지를 점령했고 영국에게 베트남을 통제하는 권력을 넘겨받습니다. 중국이 주둔한 북부의 하노이 지역은 기강이 해이한 국민당 군대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민가에 침입해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모두 빼앗았는데 지붕의 기와짝이나 건물의 부착물까지 떼어갈 정도였습니다. 국민당의 루안 장군은 호찌민에게 막대한 양의 금을 헌납하도록 강요하여 수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호찌민 정부는 독립을 위해 남부를 점령한 프랑스군과 간간히 교섭했지만 좀처럼 타협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은커녕 북쪽에 있는 국민당을 몰아내고 베트남 전체를 점령할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를 자리잡기 위해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와 협상해 과거 프랑스가 중국에 요구했던 불평등 조약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군이 철수한다는 협상을 합니다. 어느 국가도 베트남 혁명정부를 승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였는데요.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공산 진영이었던 소련은 베트남 정부보다 공산당이 취임해 있는 프랑스 정부 쪽에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진영이었던 미국 또한 프랑스를 지지해야만 했는데요. 미국이 공산주의를 견제하고 유럽 안보 공동체를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에서 자유진영으로 자리잡은 서독에 일방적인 지원을 퍼붓자 전쟁으로 국력을 거의 소진해버린 프랑스가 불만을 품고 미국이 추진하는 유럽 안보 공동체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겐 프랑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호찌민과 프랑스는 원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었고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시기 하이퐁에서 무기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세관 관할권을 두고 베트민과 프랑스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전투는 전쟁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확산된 전쟁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었는데요. 호치민은 프랑스군에 쫓겨 북베트남 고원지대까지 몰리게 됩니다. 와,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저도 작업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 생각하면 다시 마우스를 잡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채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려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3개의 영상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었던 이야기가 제 유튜브에 있어요.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알람 꼭 해주세요. 알람하면 바로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